안녕하세요. 존버스턴TV의 존버스턴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 등으로 간략하게 주식 투자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은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가 곱하기 발행주식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투자를 할 때 가격이 더 비싼 게 더 우량주고 싼 게 좀 잡주다 이런 식으로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시로 카카오랑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카카오의 주가는 8월 5일 기준 37만 500원이고 삼성전자는 5만 6,900원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342조이고 카카오는 32.5조로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10배 정도 삼성전자가 더 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도 카카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막 10% 이상의 급등이 삼성전자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ROE와 RO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OE는 Return on Equity의 약자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을 말을 합니다.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누면 이게 ROE입니다. ROE. 그리고 ROA는 Return on Asset의 약자로 이건 총자산 순이익률인데요. 이것은 여기다 자본이 아니라 이거를 자산으로 바꾸면 이게 ROA입니다. 일반적으로는 ROA보다는 ROE를 더 많이 보고 있으며 두 개의 지표 중에서 보시면 당연히 ROE가 일반적으로 ROA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분모가 ROE는 자본인데 ROA는 자본에 부채까지 더한 이 자산을 분모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EPS와 P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의 약자로 주당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이건 구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당기순이익을 그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주식수. 그러면 EPS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PER이라고 하고 이거 PER라고도 있는데 이것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P를 EPS로 나누면 됩니다. 이 P라는 것은 그 당일 일반적으로 종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퍼일수록 저평가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EPS가 같은 기업이 A, B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EPS는 A, B가 둘 다 같은데 A가 주가가 더 높습니다. A의 주가가 더 높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B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실적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바이오나 제약 등 특정 섹터에 있는 주식은 퍼가 너무 높아서 단순히 퍼로만 저평가 여부를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BPS랑 PB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PS는 먼저 Book Value Per Share로 주당 순자산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순자산을 주식수. 참고로 여기서 순자산은 그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이 자기자본이랑 같은 말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위에 총자산 순이익률의 이 총자산이랑 여기서 말한 순자산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이제 순자산이고 그것이 곧 자기자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Price on Book Value Ratio의 약자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P를 이 BPS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PBR이 1보다 작은 경우 저평가라고 합니다. 이게 PBR이고요. 왜냐하면 이 P는 주식 현재 주당 주식 가치이고 시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가니까. 이 주가인데 밑에 BPS는 장부상 주당 순자산 가치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더 크다는 의미죠. 이 현재의 주가보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당장 회사가 청산을 하고 순자산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청산 가치보다 현재의 주가가 더 낮으므로 저평가 PBR이 1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것이고요.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가 많을수록 유동 비율은 낮아지고 부채 비율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유동 비율은 분모에 있고 부채 비율은 분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 같은 거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도 위험이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그러나 건설 회사나 금융,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100%가 넘고 200%도 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라서 부채 비율은 좀 적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YOY와 QNQ입니다. 이 YOY는 Year on Year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QOQ는 Quarter on Quarter의 약자로 전 분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 배당률인데요. 이 시가 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이제 주가로 나누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줌으로 고정되어 있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죠. 매일 변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낮을수록 이 시가 배당률은 이렇게 높아집니다. 시가 배당률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그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당 매력도가 있어서 그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10번째는 전환사채와 신주이수권 부사채인데요.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사채라고 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사채에 전환권이 있으면 전환사채라고 하고, 신주이수권이 붙었으면 신주이수권 부사채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환사채는 CB라고도 하고, 이거는 컨버터블 본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BW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합니다. 두 사채의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을 만약에 하는 경우 이 사채가 이렇게 없어지는 반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면 그 행사 가액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채도 또한 그 만기까지 존속하는 것이 그 둘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컨센서스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라고도 불리우며, 이것은 증권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 1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